4장 내용 들어가기 전에요. 과세표준 전체적인 내용 잠깐 보도록 할게요. 189페이지서부터 부가가치세 문제예요. 네, 부가가치세 쪽이죠. 부가가치세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칙이 뭐였죠? 부가가치세, 세금에 대한 총 규칙을 얘기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2장 내용이 뭐였죠? 과세거래, 세금을 부과하겠다. 10% 세금 때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쵸?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 있었고요. 어제 봤던 공급 시기, 공급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세율은 뭐였죠? 수출에 대해서 0% 세금 적용하죠. 0% 세금 적용하고요. 그리고 면세는 뭐였죠? 서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본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오늘 나갈 부분이 바로 요거 4장입니다.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거 잠깐 건너뛰고 거래 징수가 뭐였죠? 뜯어서 낸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죠. 그렇죠? 판매했을 때 세금계산서 2장을 주고받습니다. 판매하는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그렇죠?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좀 봤고요. 그리고 납부세액 이쪽 나갈 것이고 오늘 그리고 납세 절차 이쪽 부분 전체적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나가기 전에 여기 189페이지 총칙 옆에 여기 그림 총칙 옆에 보시면 그림 그려져 있을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어떤 사장님이 있었어요. 사업자 오랜만이죠. 어떤 사장님이 물건을 주워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장님은 물건을 10,000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장님은 얼마만큼 가치를 높여서 팔았죠? 10,000원만큼 가치를 높여가지고 팔았습니다. 더해진 가치 요거가 부가가치고요.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겠다. 이게 부가가치세였죠. 우리나라 계산구조가 어떻게 됐었죠? 매출 세액에서 조회 문제 풀 때도 중요하죠. 그 빨간색 기억나세요?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 파란색을 빼주게 되면 납부세액이 나오게 된다. 네, 이런 내용 했었습니다. 그쵸? 네, 한번 계산해 볼까요? 매출세액 계산해 보죠. 매출액이 얼마죠? 판매한 금액 10,000원입니다. 잘 들으세요. 10,000원에 대해서 몇 퍼센트? 세금을 때린 금액. 국내 거래였으면 10% 세금 때리고요. 만약에 바다 건너 수출을 했으면 0% 세금을 때리겠죠. 그쵸? 매출세액은 얼마? 1,000원이 될 것입니다. 됐나요? 매입세액 계산해보죠. 구입한 금액이 없네. 물건 주워왔구나. 0에 대해서 국내 거래니까 10% 세금을 때리게 됩니다. 그래도 0이 되겠죠? 납부할 세금은 얼마? 네, 1,000원이 될 것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납부세액이 계산이 되고요. 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나갈 부분입니다. 4장 부분인데요. 1장, 2장, 3장. 그러니까 1장은 전체적인 내용이었죠. 2장은 10% 세금 때리는 거, 3장은 0% 세금 때리는 거하고 세금 면제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배웠고요. 4장 부분은 뭐냐면 이 계산 구조에 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계산 구조 보시면요. 세금 계산을 이렇게 하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그쵸? 그럼 다 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서 나오죠. 보시면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했죠, 지금?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이 세금 1,000원을 계산하는데 시작하는 부분이 뭐였죠? 저 요거부터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매출세액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매입세액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납부세액을 계산을 했잖아요. 시작점이 뭐냐면 여기입니다. 그쵸? 요 만원. 그쵸? 매출액이죠, 요게. 그쵸? 자, 요게 뭐냐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 나갈 부분이거든요. 여기 4장 내용이에요. 과세표준이 뭐냐면요. 세금을 부과하는데, 세금을 때리는데 표준이 되는 금액,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에 과세표준은 뭐라고도 하냐면 매출액이라고도 하죠. 그쵸? 괜히 매출액 판매한 금액 있잖아요. 판매한 금액을 괜히 어렵게 과세표준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 법에서는. 그리고 요게 뭐예요? 물건을 판매한 가격이다 라고 해가지고 공급 가액이라고도 합니다. 네, 요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그리고 6장 내용이 뭐냐면 납부세액입니다. 일단 잠깐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과세표준 배울 것이고요. 그 부분 됐나요? 납부세액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잘 보시죠. 잠깐 여기 화면 보세요. 여기 과세표준이 계산이 됐으면 어떻게? 국내 거래라면 10%, 수출이라면 0% 세금 때리겠죠. 뭐 요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고, 그래서 매출세액이 계산이 됐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납부세액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요 매입세액에 대해서 조금 더 논리가 있어요. 네, 그쪽 불공이라고 해가지고 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못 보시고, 그리고 7장 내용이 뭐죠? 납세 절차네요. 요거 1,000원 결국에 나온 거 요거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 주변에 있는 세무서에다가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무슨 말이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납부세액 구하는데 매입세액이 많았으면 그럼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요거는 환급을 받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환급은 돌려받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언제까지 돌려받는가? 30일 있고 15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201페이지 갈게요. 201페이지가 뭐죠? 과세표준.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네,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세금을 계산하는데 시작하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을 매출액이라고도 하고 공급가액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볼게요. 201페이지 가주시죠. 네, 과세표준에 대해서 나와 있죠. 과세표준. 과세표준이 뭐라고요? 세금을 부과하는데 표준이 되는 금액, 시작하는 부분이다. 즉 매출액을 얘기합니다. 세금 계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납부세액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자, 여기 보시면 과세표준이란 어쩌고 나와 있는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과세표준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매출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옆에다 쓰세요. 그리고 공급가액이라고도 생각하세요. 다 똑같은 표현인데 괜히 어렵게 이렇게 서술해 놨어요. 그냥 읽어보자면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사장님이 세액을 산출해야 되는데 세금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과세 대상의 수량과 가액을 말한다. 시작하는 부분을 말한다. 거기서 세금을 때릴 것이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납부세액을 계산을 하는데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매출세액 맨 처음에 계산할 때 세율이 적용되기 전 가액 그러니까 매출액을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괜히 어렵게 써놨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세요. 세금을 부과하는데 표준이 되는 금액이다. 시작하는 부분 매출액이라고 생각하시고 물건을 판매한 가격 매출액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거 있는데 읽으실 필요는 없겠고요. 굳이 과세표준이란 매출액이고 공급가액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여기 막 복잡하게 표가 나와 있는데요. 글쎄 이게 이론 문제에서 나올까? 그러합니다. 넘어가 주시죠. 자, 2번입니다.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쪽 부분이 좀 중요해요. 그나마 이쪽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공급한 가액에다가 공급가액 뭐였죠? 매출액에다가 더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빼는 게 있습니다. 요쪽 부분이 이론 문제에서 나와요. 여러분들 실무 문제 있잖아요. 세금 계산서 나오면 과세, 계산서 나오면 면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선 안 나오고요. 네, 거기 이론 문제에서만 나옵니다. 2점짜리 그 세 문제 나오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쪽 부분 보시면 뒤쪽입니다. 뒤쪽 보시면 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결론 먼저 설명드릴게요. 결론 먼저 설명드리자면 이 표만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
그리고 나머지 거 2번 거래 형태별 과세 표준, 3번 대가를 외국 통화 어쩌고 저쩌고, 4번 수입제와의 과세 표준, 5번 간주 공급의 과세 표준, 6번 간주 임대료의 과세 표준. 안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아, 이게 세무 2급 쪽에서 좀 나와요. 예. 이론 문제, 세 문제 나오니까 안 하려고 하죠 또. 예. 그나마 나올 부분이 이쪽 부분입니다. 예, 이쪽 문제는 좀 나와요. 그러니까 4장 과세 표준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 외웠느냐 아니었느냐 라는 것입니다. 특히 보시면 그냥 보세요.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게 있고요, 과세 표준에서 포함되지 않는 게 있고요, 과세 표준에 공제하지 않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요거하고 요거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 외워주면 좋겠죠. 학습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요거하고 요거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쌤 이건요 등 해가지고 엄청 많아요. 책에는 안 써져 있는데 1번, 2번, 3번 밖에 안 써져 있죠. 네, 굉장히 많이 써져 있습니다 원래 법에. 그래서 여기 등으로 이렇게 써져 있네요. 따라서 이걸 외울 바에야 차라리 요걸 외우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운 것들은 뭐 빼는 것이고 외우지 않은 것은 다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설명드릴게요. 지금부터. 자, 과세 표준이 뭐라고요? 매출액이죠. 매출액에 포함되는 것. 포함이 뭐예요? 더해라 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이건 뭘까요? 과세 표준에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건 뭐하라는 뜻일까요? 포함되지 않는다? 더하지 않고 빼는 겁니다.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 것, 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이게 무슨 국어 영역도 아니고 과세 표준에 매출액에 공제하지 않는 것. 잘 보세요. 빼는 게 공제하는 거거든요. 세금 덜 내는 거잖아요. 빼지 않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대학 수업에서도 이 부분은 어려워하십니다. 뭐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 보세요.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 이건 더해라 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예요?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거 빼라 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예요? 빼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어이구 헷갈려. 자, 체크만 해드릴게요. 시험에 나왔던 거 체크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2번 많이 나왔습니다.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체크 좀 해주세요. 매출 애놀이, 매출 환입, 매출 할인. 자, 외워봅시다. 매출과 관련된 거 싹 다 빼줍니다. 뭔진 모르겠는데 매출과 관련된 거 싹 다 빼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3번도 많이 나왔습니다. 3번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 이게 매출액이잖아요. 매출액에서 빼는 거 얘기하는 건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판매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물건을 팔았어요. 물건을 팔았는데 깎아주었다. 그럼 빼줘야 되잖아.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쪽 부분은 물건을 팔았는데 반품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빼주는 거거든요. 매출과 관련된 거 싹 다 빼주고요. 3번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공급받는 자한테 도달하기 전에 택배를 보냈거든요. 택배를 보냈는데 파손됐대요. 훼손됐대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판매한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5번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5번 특히 연체 이자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냥 이자 아닙니다. 연체 이자는 빼주는 것입니다. 이건 내용이 뭐냐면요, 물건 팔았는데 지급을 늦게 한 거예요. 지급을 늦게 해가지고 연체 이자가 붙은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체 이자는 빼준다.
잘 비교해 주세요. 여기 연체 이자는 빼주는 것이고요. 잘 보세요. 여기 그냥 이자 있죠? 이건 더해 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체 이자만 빼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그냥 이자 아니에요. 연체 이자는 빼주는 것입니다. 이건 체크하지 마시고 괜히. 네. 그리고 잘은 안 나왔는데 이제까지 나온 적은 있어서 체크해 드립니다. 4번. 자, 2번, 3번, 5번은 정말로 잘 나오거든요. 근데 4번도 나왔던 적은 있었어요.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정부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지원을 해줬대요. 그럼 판매한 금액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요거 한번 문제를 어떻게 나온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6번은 나온 적이 없어요. 7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세무에선 나온 적이 있는데 전산세무 2급에선 나온 적이 있는데 1급에선 여기까지는 됐어요. 제가 보기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거예요. 됐나요? 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잠깐만 문제 봐야 되나 지금? 아, 요거 먼저 해야 되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않는 것, 이거는 빼지 말라는 뜻입니다. 방금 전에는 뭐라고요? 빼는 것들입니다. 빼는 것들. 다 외워봅시다. 매출과 관련된 거 싹 다 빼줍니다. 됐습니까?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 연체이자 빼주고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빼줍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요거는 뭐냐면 빼지 않는 것입니다. 빼지 말라 라는 뜻이거든요. 다 체크해 주세요. 대손금, 판매 장려금, 그리고 옛날에 나왔던 적이 있어서 책에는 없는데 하자보증금이라고 쓰세요. 근데 나도 이 문제 안 본 지 오래됐어요. 하자보증금,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아닌가? 나왔나? 아유, 기억도 안 나 이제. 여하튼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한다? 빼지 말아라 라고 되겠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은 빼주지 말아라. 예측하셨나요?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어이씨, 뭐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도대체. 쌤, 이유는요? 이유를 묻진 않아요. 이 시험이 참 그래요.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은 빼주지 않는다. 네, 여기 있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221페이지 잠깐 손가락 껴서 가시고요. 바로 보고 넘어올 거예요. 221페이지 30번 같은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해설해드리자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매출액 계산할 때 매출액 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더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빼는 거 배웠고요. 빼지 말라는 것만 배웠잖아요. 더하는 거 물어봤잖아요, 분명히.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등등등등. 그러니까 요거 걸러낼 수 있으면 돼요. 자, 1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하는 건가요? 빼는 건가요? 빼는 거죠. 빼는 거 외웠죠, 분명히. 매출과 관련된 거 싹 다 빼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이거 오케이가 아니지. 포함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빼는 겁니다.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2번은요. 도달하기 전에 파손됐대요. 빼는 겁니다. 3번하고 4번 비교 좀 해보세요. 어떤 게 빼는 걸까? 연체이자. 네, 요거 빼는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만 더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빼주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유 묻지도 않습니다. 이놈의 시험. 자, 그리고 31번 문제 잠깐 보세요. 31번 문제. 31번 문제 말고 32번 문제 보세요. 32번 문제. 계산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31번 문제 과세표준을 계산하세요. 32번 문제 과세표준을 계산하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32번 하겠습니다. 31번 어려워요, 생각보다.
자, 32번 문제 보시면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금을 계산하는데 표준이 되는 금액 매출액 계산하라고 있습니다. 해볼게요. 자, 매출액 계산해 봅시다. 매출액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500만원. 자, 여기 보세요. 화면 보세요. 매출세액에서 우리 어떻게 계산하죠?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납부세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쵸? 세금 계산의 시작점이 어디예요? 매출세액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요거 구하래요. 과세표준. 매출액이 얼마예요? 500만원입니다. 화면 보세요. 500만원. 정답은 500만원이다. 그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러겠죠? 자, 매출, 우리 빼놓은 거 배웠어요. 매출과 관련된 거 싹 다 빼줍니다. 기억나세요?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해가지고 매출과 관련된 거 싹 다 빼줍니다. 50만원 빼주셔야 돼요. 됐나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건 뭐예요? 매출이 아니죠? 매입이에요. 이건 구입한 금액이에요. 이건 쓸데없는 자료예요. 쓸데없는 자료고요. 됐습니까? 자, 매출과 관련된 거 싹 다 빼줬습니다. 얼마입니까? 450만원입니다. 그렇죠? 450만원이고요. 자, 이건 뭘까요? 대손금 기억나세요? 하자보증금, 판매장려금은 빼지 말라고 했잖아. 그럼 이게 정답입니다. 뭔 말인지 알았어요? 450만원이 정답입니다. 빼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빼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계산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과 관련된 거 싹 다 빼주면 그게 정답입니다 결국에. 왜냐면 대손금, 하자보증금, 판매종료금 빼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게 정답입니다. 31번 문제 해볼까요? 이거 어려운데 해보세요. 생각 좀 해보세요. 계산 문제는 쉽게 나올 거예요 아마. 파손 멸실된 재화이가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고요. 이거 막 31번 문제 풀다가 뭐라고 해야 되지? 답이 안 나온대. 노답이래 노답. 한번 해볼까? 이것도 이게 많이 저거 했어요. 이게 많이 틀렸어요. 답이 없다고 막. 해볼게요. 자, 과세표준 한번 계산해 볼게요. 매출액이 얼마죠?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매출과 관련된 거 싹 다 빼주라고 했죠. 매출 애누리 보이세요? 매출 할인 보이세요? 나머지는 매출 없네. 그쵸? 16,000원 빼주고요. 또 뭐 얼마? 3만원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네. 됐나요? 쌤 여기 보세요. 연체이자 있잖아요. 연체이자 빼주래매요. 연체이자 빼주면 안 됩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빼줬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시험장에서 저 연체이자 빼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100만원 빼기 16,000원 아이고 빼기 16,000원 빼기 3만원 빼기 만약에 연체이자 빼줬대요. 5,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뭐라고 했죠?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은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빼지 말으라고 했잖아요. 빼지 말고. 그래서 정답은 94만 9천원입니다. 노답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갑자기. 연체이자 빼주면 안 돼요. 아까 전에 빼주래매요. 잠깐만. 요거 5,000원 빼지 않으면은 정답이 얼마일까요? 59만 4천원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일단 3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제부터 말장난 같은데 잘 들어주세요. 자, 연체 이자는 여기 안에 있으면 빼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외상으로 판매를 했을 거 아니에요. 외상으로 판매해가지고 매출액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출액 금액이 여기 있다면, 외상으로 판매한 금액이 여기 있다면 만약에 연체 이자가 발생했다면 빼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외상으로 판매했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매출액이. 그렇죠? 말장난하는 것 같죠? 지금 이 매출액 중에 외상으로 판매한 금액이 여기 있으면 연체 이자를 빼주라는 이거예요. 이 그지 같은 문제.
결론은 계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매출과 관련된 거 싹 다 빼줍니다. 그게 답이에요. 결국에 우리 시험 문제는요, 매출액에서 매출과 관련된 거 싹 다 빼주면 그게 답이야. 결론은 매출액에서 매출과 싹 다 빼주면 답이야. 그게 딴 거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계산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근데 이거 헷갈릴만 했죠. 왜 그러냐면 연체 이자는 빼준다, 집어넣어 있으면 빼준다, 집어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말장난 같죠? 네, 저도 말장난인 줄 알았어요. 이거 볼 때, 이거 처음 공부했을 때. 여하튼 그렇습니다. 네, 정답은 3번이 될 것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221페이지 다시 가주세요. 앞에 221페이지 다시 가주시고 손가락 껴서 가주세요. 뭐 저거 하지도 않았어요. 이따 문제 풀어볼 거예요. 221페이지 보시면 23번 문제가 있고요. 28번 문제가 있고요. 29번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30번 문제는 풀었죠? 30번 문제는 제일 쉬운 문제고, 28번 문제 잠깐 보세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어느 것인가? 쌤은 우리 빼는 것만 배웠고 빼지 않는 것만 배웠는데요. 더하는 거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못 외워요. 못 외워. 자, 1번 보세요. 1번 배웠나요? 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대손금액 있죠? 대손금, 판매 장려금, 하자 보증금은 뭐라고 했어요? 빼지 말으라고 했죠. 잘 봐. 빼지 말라고 했어요. 2번은요.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죠? 빼라고 했어요. 환입이 뭐냐면 반품 들어온 거예요. 반품 들어왔다. 매출 환입이라고 있었어요. 아까 전에 빼주는 거예요. 이거 없애버렸죠? 매출 환입된 재화,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그리고 4번 보시면 연체이자입니다. 연체이자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예요. 쌤, 답이 없는데요? 더하는 거. 답이 몇 번이에요? 답이 몇 번일까요? 말장난 하는 거 같죠? 빼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더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정답은 1번.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제가 30번 문제만 풀었죠? 이게 가장 쉬운 난이도고, 이거는 말장난처럼 더하는 거 물어봤는데 다 빼는 거야, 막. 이건 빼지 않는 거야. 빼지 않는다는 말은 더한다는 거 아니야. 정답은 1번이에요.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까지 나와요. 30번 같은 문제 정도는 풀어주셔야 되고, 28번 생각 좀 해보셔야 되고, 29번 문제 볼게요. 과세표준에 옳지 않은 것은 같이 할게요. 1번 맞나요?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빼지 않는다, 공제하지 않는다, 빼지 않는다. 맞는 표현이에요. 2번은요, 뭔진 모르겠는데 연체이자는 어떻게 해주라고 했죠? 빼라고 했잖아요.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아니죠. 빼주라고 했어요. 정답은 2번이 틀렸어요. 3번하고 4번은 배운 적 있나요?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네. 깊은 내용이고요. 여기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정리해보자. 이거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많이 안 나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드리고 있는데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거 말장난 때문에 하기 싫어해요, 다들. 201페이지 가보시면, 네, 과세표준에 대해서 배웠어요.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험에 나올 부분은 딱 요 두 가지예요. 말 문제하고 계산 문제, 이론 문제에서만 나오게 됩니다. 과세표준이 뭐라고요? 세금을 부과하는데 표준이 되는 금액, 매출액을 얘기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네, 공급한 가액이다. 물건 판매한 가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 밑에 가보시면 물건 판매한 가격에다가 매출액에다가 과세표준이라고 돼 있죠. 매출액에다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게 있고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어요. 빼는 게 있어요. 그쵸? 그리고 아까 전에 뭐가 있었어요? 빼지 말라는 것도 있었어요. 됐어요? 우리는 빼는 거하고 빼지 말라는 걸 위주로 가셔야 되겠어요. 네, 뒷페이지 가주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네, 공제하지 않는 것,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빼는 것입니다. 됐나요?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않는 것 빼지 말아라. 자, 정리해보죠.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빼지 말고 내비두라 라고 했었죠. 빼지 말라는 뜻은 결국에 더한다는 뜻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빼지 말아라. 계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으니.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포함되지 않는 거 빼는 것입니다. 매출 애누리, 물건 판매했는데 깎아준 거예요. 매출 환입, 물건을 팔았는데 환입 돌아서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반품이 들어온 거예요. 매출 할인, 요거는 외상으로 판매를 했는데 빨리 회수가 된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어차피 회계 쪽 가가지고 그때는 뭐냐면 매입 애누리가 있고요, 매입 환출이 있고요, 매입 할인이 있어요. 반대 표현이 있거든요. 그거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여하튼 매출과 관련된 거 싹 다 빼주게 됐나요? 그리고 3번은 계산 문제로 안 나와요.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의 가입. 그리고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이 있고요. 이건 잘 나온 적은 없어요, 보기가. 그리고 연체이자 빼주십시오. 연체이자로 기억해 주세요. 그냥 이자 아니에요. 연체이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더하는 것이다. 등등등등등등. 막 이런 거 외우시면 안 돼요. 너무 많아요. 이거. 어이구. 이렇게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거 나온 적 있나요? 나온 적 없어요, 이게 원칙이거든요. 이게 응용이겠죠. 예외.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 어제 했는데 대가에 갖고 온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네. 그리고 3번 보시면 뭐 외화로 받았을 때 환가한 금액, 이건 세무 2급. 수입제와의 과세표준 막 더한다 다 더한다 막 이렇게 돼 있고. 됐어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5번 간주 공급 됐어요. 6번 간주 임대료 당연히 나오지도 않아요. 됐어요. 그래서 2장 내용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2장 내용이래. 4장 내용이 끝났습니다. 4장 내용이 뭐냐면 매출액에다가 과세표준, 세금을 계산하는데 시작하는 부분, 매출액에서 더하는 게 있고 빼는 게 있다. 이런 문제에서만 이렇게 출제가 되게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저거 한번 보도록 하죠. 최신 기출 문제 있나? 네, 뒤로 갈게요. 최신 기출 문제. 네, 여기 있군요. 392페이지. 392페이지 가주세요. 자, 부가가치세 이론 문제는 몇 문제가 출제?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각각 몇 점일까요? 2점짜리입니다. 그렇죠? 우리 분계, 장부 기록하는 거, 실무 문제에 입력하는 것은 3점짜리인데 이건 2점짜리밖에 안 돼. 그러니까 찍는 거죠. 다들 공부 안 하시고. 그렇죠? 나도 이해는 해요. 3, 2, 6점입니다. 그렇죠? 전체 6점이고요. 13번, 14번, 15번 세 문제가 부가가치세 문제가 되겠어요. 합격하시는 분들 세 문제 중에 몇 문제 맞출까요? 내가 이거 얘기 안 했을 건데 세 문제 중에 한 문제 맞추세요. 합격하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뭐야? 공부 안 한 거죠 뭐. 모르겠으면 3번이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실무 위주로 가신다는 거예요, 대부분. 나도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하고 있지만 나도 알아요. 네, 그래서 13번 문제는 어제 했습니다. 14번 문제 풀어보세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자꾸 이렇게 나와. 문제가 우리 빼는 거하고 빼지 않는 거 배웠는데 포함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1번) 배웠나요? 1번은 연체이자는 빼준다고 했어. 2번은 매출과 관련된 거 싹 다 빼줘.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3번은요 기억이 없어요. 4번은요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가 이거 빼줍니다. 이거 더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역시 모르겠으면 3번이었어.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찍어서 대부분 3번 찍으시더라. 막 3번 막 찍고 있고. 그리고 13번 문제는 뭐였죠?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은 어제 기억나세요? 담보, 물납,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일부 아닙니다. 그리고 법에 따른 수용,
공매, 경매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지저분한 문제였어요. 좀 일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게 내가지고 조금 지저분한 문제고요. 요거는 정답률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때 시험에서. 그리고 14번 문제는 좀 정답률이 조금 높았어요. 나름. 모르겠으면 3번 막 이러고 있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알아요. 좀 하고 가더라고 이런 거. 이런 거. 그리고 15번 문제는 많이 못 풀었어요. 왜 그러냐면 간주 임대료까지 이렇게 묻지 않았거든. 공급 시기 해가지고 원래 원칙이 뭐죠?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 장기하고 판매 완성도 기준식 그거 위주로 갔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요거 정답은 4번이었었는데 요거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전혀 몰랐죠. 그렇죠. 예, 대부분 1번 찍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예.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세 문제 중에 몇 문제 맞춰요? 합격하시는 분들이 한 문제 맞추십니다. 두 문제 맞추면 잘하신 거예요. 책에 없는 내용이 나올 때도 있어요. 가끔씩. 미친 출제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론 때문에. 그리고 오늘 시험인 거 아세요? 오늘 시험 날이에요. 전산회계. 아주 지금 잘 보고 있겠구만. 아주 그냥 시험 날인데 시험 전날에 일주일 전에 수험생분들이 항상 그래요. 쌤 저는 이론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근데 그 친구는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론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실무를 맞춰야 될 거 못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반대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다들 요거 해가지고 합격해요. 요거 한 문제 맞춰가지고.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론도 중요하죠. 선생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론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제가 보기엔 실무 맞춰야 될 거 못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수하고. 네, 진실입니다 그게. 네, 그러합니다. 네, 시험 잘 보고 있나? 402페이지 가주시죠. 402페이지. 맞춰야 될 거 막 틀리고 있고 막 이러니까 되게 웃긴 건 안 배운 건 막 공부 안 한 건 막 맞추고 있고 막 어떻게 402페이지 13번, 14번, 15번 문제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됐나요? 13번은 우리 저 1장 쪽에서 했고요. 총칙. 14번 문제는 공급시기. 공급시기. 그리고 15번 문제는 1장 내용입니다. 납세지. 1장 내용이 좀 나왔었어요.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없는데 15번 문제를 안 이어서 들어가신 분들은 많으세요. 요거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14번 문제니까 14번 문제는 아셔야 됩니다. 공급식이 뭐였죠? 원래 원칙이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이유는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는 대가의 각부를 받기로 한때. 됐습니까? 조건 확정된 조건 성취되거나 오케이. 폐업 시는 폐업일. 기억나세요? 네, 이거 잘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3번은 됐고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납부세액 포함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넘어가시죠. 과세표준 우리 하고 있으니까 412페이지. 412페이지 가주시고요. 네, 412페이지 가주시면 13번, 14번, 15번 문제가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 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13번 문제일 거예요. 그쵸? 아무래도 14번 문제 기억나세요? 이거 세금계산서 쪽인데 이거 잘 나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하는 사람이 뭔가 쓸 게 많았어요. 등록번호, 성호, 성명, 명칭.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되겠죠. 이거 정통적으로 잘 나온다고 막 얘기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금계산서 작성한 날짜가 중요하다고 했었고요. 공급가입하고 세액이 중요했었죠. 필요적 기재사항 반드시 써야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5번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면세되는 것은 면세, 서민들을 위한 게 아닌 것은 과세되는 것을 구하라는 것이구나. 과세되는 것은 고속철도 맞나요? 서민들도 은행에 가야 되고요. 그리고 보험에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서민들도 교육은 받아야 되겠고 서민들을 위한 주택은 면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면세하고 과세 이거 하는 거 잘 나옵니다. 시험에 세금계산서 쪽도 잘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13번 문제 보시면 13번 문제는요
결론 말씀드리자면 책이 없어요. 책이 없고요. 책이 없습니다. 물론 구석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 찾아보면 한번 생각 좀 해볼까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영수증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은, 아이씨 말 표현이 뭐야?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발급 의무 면제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닌 것은, 그럼 발급해야 되는 것은 이거 묻고 있는 거죠. 발급해야 되는 것은 발급해. 어려워요. 책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1번은 발급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냥 생각 좀 해보세요. 용역의 국외 공급. 국외가 뭐죠? 어제 직수출 기억나세요? 수출. 외국에다가 공급했대요. 한글로 된 세금계산서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쵸? 이거 상식으로 푸는 건데. 자판기야 세금계산서 내놔라. 안 주죠? 그쵸? 3번은 모르겠어요. 4번은 뭘까요? 간주 임대료. 임대료가 아닌데 임대료를 보겠대요. 당연히 증빙이 없어요. 뭐 이런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말하지 맞아요. 모르겠으면 3번이죠. 자괴감이 됩니다. 저도 강의하면서 이렇게. 이거는 책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상식으로 푸는 거예요, 사실.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한테 한글로 된 세금계산서 줄 필요 없지. 자판기야 세금계산서 준 적이 없는데 간주 임대료가 아닌데 임대료를 보겠대. 그럼 임대료가 아니라는 거 아니야. 증빙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맞을 생각 하지 마세요. 한 문제 맞아도 잘 하시는 겁니다, 지금. 네, 넘어가시죠. 네. 자괴감입니다. 저도 422페이지 책에 없는 내용도 있고요. 가끔씩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책에 없는 세무사들이 아는 막 법률 용어 쓰면 가지고 막 구석탱이 있는 거 막 낼 때도 있고요. 책에 없는 내용 낼 때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13번, 15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15번 문제 아까 전에 풀었어요, 사실. 과세표준 계산하면 얼마인가. 13번 문제는 세금계산서 관련된 내용이죠. 요즘에 세금계산서 관련된 내용 잘 나옵니다. 전자세금계산서하고 합쳐가지고 잘 나오고요. 14번 문제는 면세되는 거 묻고 있죠. 면세대상 꼭 하고 가세요. 공급시기 면세대상, 그리고 세금계산서 쪽은 꼭 하고 가세요. 그리고 과세표준은 잘 나오진 않아요. 이건 계산 문제네요. 아까 어떻게 했었죠? 매출과 관련된 거 싹 다 빼주시면 되겠죠. 그게 정답이에요. 됐나요? 괜히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은 빼지 않는다라고 이거 내비두는 것이죠. 그렇죠? 요거하고 요거 빼주시면 그게 정답일 거예요. 근데 연체이자 빼주셔가지고 노답인데 이렇게 하고 나오시는 분 많아요. 모르겠습니다. 3번이지. 3번이 정답이다 막 이러고 있고. 그래요. 네, 그러합니다. 노답이야 막 이러면서 연체이자. 오히려 공부하신 분들은 헷갈리고, 공부 조금만 하신 분들은 안 헷갈리고, 약간 그런 느낌? 나머진 됐고요. 과세표준 더 있나 볼게요. 나머지 건 안 볼게요. 괜히 어렵기도 하고 괜히 보면 헷갈리기도 하고. 이거 아까 한 거네. 책에서 한 거네. 그대로 나와 있구나. 면세대상이고. 이 미친 문제 해야 될까? 453페이지 453페이지 가주세요. 자, 이 문제는 안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굳이 풀어볼게요. 과세표준 나왔으니까. 요즘에 미친 문제입니다. 이거 출제자님 미쳤습니다. 아주 그냥. 이거 세무 2급 가셔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뭐 나왔는데 어떻게 설명은 드려볼게요. 자, 해볼게요.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돼 있어요. 일단 매출액 나와 있나요? 매출액 나와 있고 매출과 관련된 거 싹 다 빼주면 되잖아. 매출액 나와 있나요? 외상으로 판매한 금액. 이게 매출액이죠? 그렇죠? 매출액입니다. 됐습니까? 매출액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가하고 시가 나와 있죠. 원가, 시가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가를 쓰셔야 됩니다. 이거 설명 안 했는데요, 저 인간?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소형승용차를 판매했대요. 이것도 판매한 거죠. 매출액. 머리 아프죠, 갑자기? 아유, 머리야. 그리고 화재로 인한 소실된 제품이라고 돼 있는데, 소실된 제품 판매한 게 아니죠. 이거는 아예 매출액이 아니죠. 아유 씨 머리 아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이거는 저거 매출 애누리 막 이런 거 안 나와 있어요. 미친 문제죠. 10만원 더하시고 12만원 이렇게 더해주시면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맞을까? 3번입니다. 답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괜히 알려드리면 헷갈릴 것 같아서. 여기가 몇 회지? 98회죠. 저는 이거 안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과세표준이 나와서 지금 풀고 있는 건데, 이런 거에 너무 정하지 마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내가 보기엔 세무 2급 가셔가지고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98회네. 근데 이거 답지가 있나? 내 PDF 파일에 답지가 15번 문제. 맞아요. 3번 맞고 3번 맞고. 이게 몇 페이지지? 아, 이거 답지 없을 것 같은데? 없네. 죄송합니다. PDF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답지를 뒤쪽에 답지에 50쪽에 있긴 있거든요. 됐어요. 가지 마시고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453페이지. 제가 원가하고 시가 나오면 뭘 쓰라고 했냐면 시가를 쓰라고 했어요. 이런 표현은 세무 2급에서 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받았으면 이거 200만원, 뭐 20만원, 20만원이래. 10만원, 이거 돈으로 받은 거예요. 그 대가라고 합니다. 받은 그 대가. 잠깐 여기 볼게요. 손가락 낄게요. 어디 가시냐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요. 이거 저번 강의 때는 안 했는데 하고 있네. 201페이지 가주세요. 201페이지 손가락 껴서 201페이지 가주시면 여기 봐요. 여기 표 있죠? 금전으로 받은 경우에 물건 판매하고 돈을 받았다. 그럼 그 대가, 그 금액이 공급한 가액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았다. 돈으로 안 받고 다른 물건으로 받았으면은 시가를 씁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너무 깊어요. 솔직히 말하면. 원가 나오면 저는 이렇게 가르쳐요. 그냥 1급에서는 원가, 시가 나오면 뭘 써라? 그냥 시가 써라. 그냥 시가 써라. 그냥 이렇게 외워라. 근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 생각입니다. 나온 적은 있어서 얘기는 드렸습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요. 모르겠으면 3번이었죠. 진짜 3번 모르겠으면 3번이더라 다. 그리고 과세표준. 요거 해봅시다. 462페이지. 462페이지. 어제 안 했는데요. 462페이지 보시면 14번 문제입니다. 어제 안 했을 겁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안 때리는 것은 묻는 문제고요. 요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쉬면 될 것 같은데? 따로 뭐 나온 거 없는데? 없어. 과세표준은 끝났어요. 나오지도 않고 잘. 이것도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세금 안 때리겠다. 뭐가 있었어요? 담보, 물납. 뭔지 몰라도 뭐 얘기는 들은 적 있죠. 담보, 물납, 사업의 포괄적 양도.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법에 따른 공매, 경매 막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것들은 세금 안 때립니다. 됐어요? 자, A하고 B하고 E, A, B, E는 세금 안 때립니다. 정답은 3번.
아씨 모르겠으면 3번이구나 그냥. 그래요. 예.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담보, 물납. 제가 이거는 좀 하라고 했잖아요. 간주 임대료는 좀 됐고요. 요거는 그나마 나오는 거예요. 담보, 물납, 법에 따른 공매, 경매, 또 뭐 있었죠? 수용 뭐 이런 거 있었고 법에 따른, 그리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 전체를 넘기는 거, 일부 승계 그거 아니라고 했죠? 포괄적 양도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금 안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없고, 나머지는 세금 때리는 거고. 자개사패 면비판, 자개사패 이거는 공급으로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세금 때리는 거고. 어렵죠? 짜증나죠? 공부하신 분들은 더 어려웠을 거야. 오히려 요것만 외우신 분들은 답이 딱 3번인데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러합니다. 이것도 잘 안 나오는 거죠. 과세표준도 방금 전에 문제를 풀긴 풀었지만 많이 안 나왔죠. 2문제인가 3문제밖에 없었어요. 그랬어요. 이상한 문제 한 문제 있었고 시가 나온 거.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읽으시는 쉬도록 하겠습니다.